안녕하십니까, 주식불류입니다. 정말 4월 한 달 피투성이가 된 정말 잔인한 4월 국내 증시였는데 5월 국내 증시는 딱 이 방법, 전 이 방법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4월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 보시면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9.25 빠지면서 118조 9,094억.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암울합니다. 그죠? 마이너스 21.16, 113조 3,759억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코스피, 여러분들 정말 많이 느꼈다고 보니 이 코스피 중국보다 적게 떨어졌고 나스닥보다 적게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대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떨어질 정도로 마이너스 9.49. 근데 시가총액은 104조 9,377억이 정말 끔찍한 4월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총 7대 종목, 뉴욕 증시 7대 종목,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9%대.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마존, 테슬라.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75%, 테슬라 마이너스 19.19%. 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까지 마이너스 8.52%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이너스 10%, 20%이 정도는, 자, 워렌 버핏도 이 정도 빠져, 아마존이 마이너스 23%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보다 주식 많이 빠졌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4월 공포 휩싸인 세계 증시 10조 달러 증발했다. 나스닥 중국 인플레이션 우려에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의 비용이 압박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자, 시장의 최대 감신사는 3월, 4월 열리는 연준의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다. 자, 3월 개인 소비 지출 지난해 6.6% 상승, 40년 만에 최고치. 이것만 들으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시면 올해 팔고 떠나라,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월가에서는 올해 팔고 떠나라는 말과 더불어 간막론 부분은 제가 뒤에 얘기를 드리는데, 일단 팔고 떠나라. 자, 뉴욕 증시는 5월부터 할로윈이 있는 10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연평균 수익률을 밑도는 성장. 여기 큰 부분은 뭐다? 여름 서머랠리가 없는 때는 뭐다? 항상 6개월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밑도는 성장. 나머지 6개월은 평균 이상. 자, 서머랠리가 있고 그 차이점입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 전략가는 올해 S&P 500 지수 전망치를 기존 4,600에서 4,500. 자, 그런데 지금 나스닥, S&P 500, 다우 지수 할 거 없이 9에서 최고 23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거기서 지수 100 정도, 그죠? 100 정도 내린 상태. 자, 증시가 약세장에 접어들면 S&P 500 지수가 연평균 32%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는 3분의 1 정도가 반영된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2분의 1 정도 반영된 것 같은데요. 자, 항상 내릴 때는 이렇게 너무 겁을 주는 이런 기사들도 좀 문제가 되긴 되지만 올해도 상당히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자, 투자사 샌더스 모리스 해리스의 조지 별 회장은 투자 비중을 20%에서 15% 줄였으며 당분간 추가 매수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워렌 버핏도 손실 보게 하는 시사,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뭐다? 간막론이 대세다. 이런 부분 같이 좀 보면 워렌 버핏 회장도 올해 1분기 오히려 16억 달러, 2조 가까이 손실을 봤다. 자, 다만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감안할 때 연말에 증시가 반등할 것 같다. 그다음 중간선거 있는 해에서는 뉴욕 증시가 중간선거 이후에 연초부터 중간선거 이전 기간 대비 15.31% 더 높은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가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와는 조금 다른 해석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증시를 주관적 성격보다는 객관적 이런 또 기사 쪽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 푸틴 같은 놈은 그저 이 쓰레기 같은 놈은 승전 기념일에 전면전을 선언할 수도 있다. 자, 지금은 특수군사작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기존 영어를 버리고 전면전을 선언해서 언제? 자, 오는 9일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할 수 있다. 자, 전쟁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없다. 증시에 계속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다. 자, 그럼 기업 실적들은 봐야 되는데, 자, 기업 실적들은 10곳 중에서 6곳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뭐다? 2분기는 안개속이다. 자, 일단 보시면 넥스원, 위아, 해성DS, LG에너지솔루션 상위권 보시면 LG 넥스원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물류막, 그다음 원자재 않을 것 같다. 자, 그런 쪽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원화값 약세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차선 우려가 커진 점이 어닝 서프라이즈 대비 주가 반응이 미온적인 이유. 자, 그러면 이 성향상 실적 개선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외국인 투자 수급이 유입될 때보다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자, 이 말이 즉슨 뭐냐면 지금까지 유동성 장세였는데, 자, 실적도 6곳 기대 이상 실적 나왔지만 2분기 안개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2분기 이후에도 계속 오를 것이다. 이게 뭐냐면 실적 장세로 돌입을 할 것이다. 자, 그럼 계속 악재만 있느냐? 분명히 호재도 있다. 자, 바이든이 이달 한국에 오는데 미국 최우선 순위는, 자,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 그죠? 아, 정말 지긋지긋한데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바이든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보면 인도 태평양의 새로운 자원이동,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선도, 억지력 강화, 아세안 연대 공고, 인도의 부상과 지역 리더십 지원. 어떻게 보면 인도를 키우면서 뭐다? 중국을 견제하고 둘이 싸움 붙이겠다. 그러면서 옆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쿼드 지역 핵심 그룹의 역량 강화, 한국, 미국, 일본 협력 확대, 태평양 제도의 회복력 구축하는 파트너, 좋은 지배 구조와 책임 지원, 개방 탄력, 안전 신뢰 기술 지원. 자, 어쨌든 지금 2022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다? 아세안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보실 그 부분 제가 봐도 맞는 말 같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 이 대립 노선, 인도를 삼고 아세안 국가에 계속 넓히겠다, 이런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 한국 오는 게 중요하다. 왜? 자, 이번에 한국 올 때 이 바이든이 삼성 반도체 공장 찾나, 미국 반도체 동맹의 참여표, 지금 TSMC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이 삼성이 미국을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4월 만에 외국인의 기가, 특히 외국인들이 많은 매수를 했다는 점, 이 부분과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바이든이 참여를 하고 미국 반도체 동맹이 한다면 삼성전자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오늘 21일 서울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국내 주요 시설을 방문하는데 일정 가운데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여기를 이미 답사를 했다는 거. 그리고 올해 3월 백악관에서 주재한 반도체 대책회의에 외국 기업은 유일하게 삼성전자를 초대하기로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가 증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장주인 이 삼성전자가 외국인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중요한데, 이런 부분으로 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 증시 5월에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주간 증시 일정을 보시면, 자, 저희들 기억나시는 게 1월, 2월 증시가 좀 약세였거든요. 근데 3월에 금리 인상하면서 3월, 4월 초까지 하면서 기술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자, 5월 2, 3, 4, 그 다음에 6까지 참 초반에 중요 지표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 FOMC 금리 결정이 증시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작용할 것이다. 자, 이번 주 미 금리 인상과 감해도 국면, 증권가에서 이번 주 주식시장이 조금씩 살아날 것이다. 왜? 이 증시를 억눌렸던 이 연준의 기준금리가 당초 예상만큼 50bp 인상에 그친다면 이를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호재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의 해소, 이게 정답이겠죠. 이 불확실성의 해소가 되면서 증시 또 왜 하나,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 수익 퍼가 2011년 이후 집계한 평균치를 밑도는 수, 이제는 감해도 국면. 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감해도 국면에 진입을 했다. 그렇다면 뭡니까? 반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도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분명 금리 인상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합니다. 하는데 그때 힘에 따라서 제가 또 한번 얘기를 언급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불작, 이거는 제가 시장을 확인하고 또 얘기를 드리겠다는 부분이야. 자, 그렇지만 주식 성공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다. 저는 지금 이 말이 가장 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자, 올해 상반기 증시가 크게 흔들던 지금은 버텨야 할 때다. 오히려 핵심 우량주를 매수할 기회. 이때 이렇게 했어요. 야, 지금 주식 다 꼬라박고 거기 다 물려있는데 돈이 어디 있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고 물어보시고 짜증내시고, 반대로 당신이 매매를 잘못한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부분들 늘 올라가게만, 그리고 항상 공격적으로 배팅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자, 그런 분들을 주목해야 키워드, 박앤스의 물타기, 버티기, 마지막에 딱 써 있습니다. 버티기 등을 선정을 했다. 물타기 정말 중요합니다. 박앤셀 된 것도, 박앤셀을 물타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티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틀린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해서 활용을 하느냐. 자, 중요한 것은 2018년 2019 넘어갈 때 반도체 시장이 꺾이면 주가가 고점 대비 약 36%. 자, 이때도 똑같아요. 물론 전쟁, 원자재 이런 부분은 없었지만 중국, 미국은 냉전 싸움으로 해서 정말 올라갈 때 되면 둘이 싸워서 내려가고, 그러면서 히토류, 원자재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9만전자까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죠? 밑에서 매수를 하면 언젠가는 올라간다. 중요한 점은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이 과연 물타고 박앤세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렇다면 버티기만 하신다면 주식을 지금까지 계단식 상승으로서 계속 고점을 쳤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월과 5월 좀 다른 점 얘기 드리고, 좀 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 좀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